그러니까 점점 더 생산력이 정체되고 나라가 결국 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북에서는 이제 이런 하향평준화, 생산력이 낮은 문제와 사회주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북도 자본가가 없는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진짜 그런지 말로만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북을 가장 많이 다녀본 그리고 북쪽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본 김희영 작가 모시고 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북의 공장에 노동자들을 주인으로 내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동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이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진짜 그런 건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한 그런 채찍 아닌가 이런. 네, 우리는 그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냥 너희가 주인이야 이래야 열심히 한다라는 구호 정도 독재를 합리화시켜주는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주인의 반대말은 노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봉건 시대나 노예라고 하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인 반대말은 손님이죠, 손님.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고 나가서 손님처럼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피하고 도망치느냐 마느냐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느냐 이런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게 이제 북의 사회주의 노동자의 어떤 조건 그 속에서 그들이 극복해 가야 되는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그래서 북에서는 사상사업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가 보네요. 네. 예. 일을 크게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좀 놀고 싶은 사람들도 훨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향 평준화예요. 그렇죠. 못 산다는 거죠. 굳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보장해 주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생산력이 정체되고 나라가 결국 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북에서는 이제 이런 하향 평준화, 생산력이 낮은 문제와 사회주의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연이 없다? 예,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사회인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그 집단의 힘을 어떻게 발동시켜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들을 그 하향 평준화를 막기 위한 집단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북의 이제 그 고민이었어요. 뭔가 사상 교육을 그것보다 좀 많은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주인으로 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에서도 그렇다고 이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넘는 회사들도 있는데 노동자들이 맨날 모여갖고 회의하고 결정하다가는 일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이제 그런 정신하에 지배인 유일관리제라고 해서 지배인이 다 결정을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사장이 결정하는 사장이 다 결정을 했고 위임을 받아서 다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지배인의 독재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생산을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과정에 소외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61년도인가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의 사업체계라는 거를 내놔요. 대한의 사업체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한에 있는 전기공장, 대한전기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대한의 사업체계라고 부릅니다. 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해보니까 평안남도 대한군에 있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평양 건너편이더만요. 맞습니다. 대한의 사업체계라는 것은 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선노동당 공장장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렵다. 다시 한번 더 쓰는 거예요. 조선노동당 공장장위원회 집단지도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지배인이 참가하죠. 기술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기사장이 참가하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당회의니까 당세포 비서. 당 책임자,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이 참가를 하고 이 사람들 외에도 직업총동맹의 거기 지부 사람들, 청년동맹도 있거든요. 그 지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공장에서 오래 잔뼈가 굵은 아바이라고 부르는 이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그 회사의 중요한 방침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죠. 거기서 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북은 국가에서 할당되는 양이 있어요. 책임 완수해야 될 계획 경제니까. 그거를 완수하는 문제도 논의를 하지만 그거 완수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좀 열심히 더 일을 해서 생산량을 더 올릴 거냐. 그럼 생산량이 올려지는 만큼은 자기네 회사가 마음대로 알아 처분할 수 있어요. 재량권이 생기는 거네. 재량권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이득금이 남잖아요. 이득금이 나오면 그걸 재투자할 건지 후방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지를 위한 사업들인데 근로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월급을 올려줄 건지. 전기공장 거기 사람들은 뭐 월급을 몇십 배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다 논의를 하죠. 사실 뭐 당위원회 같은 것도 일상적으로 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시각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누가? 일상적인 중요한 판단은 이제 그 지배인과 당비서와 기사장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배인이 하는 일은 실질적 경영자의 역할,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한 모든 CEO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기사장은 기술적인 문제, 그것을 뭐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누군가 해야지 현실 가능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기사장은 그런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고요. 당비서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구호 같은 거 보면 뭐 조선노동당 8차 당대의 결정을 목숨으로 관찰하자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보면 사실 노동자들에게 당 정책을 관찰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면 노동자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당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건 앞으로 뭐 진보 정당의 과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당이라는 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정당에 대한 불신, 사회주의를 버텨나가는 힘, 끌어나가는 힘은 노동자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어떤 그런 힘을 모으는 정치 부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자임한 게 조선노동당이고,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서 노동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가는 노동자의 정당,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북은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권력이 완전히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런 권력을 쥔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국가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북도 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북에서의 최고 권력기관은 누구냐면 그 주민들이 투표로 뽑는 최고인민회의예요. 조선노동당이 아니고? 네, 조선노동당이 아니고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을 다 임명하거든요. 이 내각이 모든 이제 국가의 운영, 이렇게 뭐 이런 정치 결정 이런 걸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조선노동당은 뭐냐면 정당이라는 거. 근데 북의 헌법 같은 데도 보면 왜 그 뭐 헌법에도 뭐 조선노동당이 영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표현과 방금 얘기했던 것 얘기하고는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영도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참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영도? 영도한다는 말이 별로. 전 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시청자들 위해서 영도가 뭔지 좀 설명해. 설명하시죠. 아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도한다 이런 말이랑 비슷한데요. 이게 올바른 이제 지도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나 인민 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죠. 네, 지도한다면 기분 별로 안 좋죠. 별로. 내가 뭐 지도당한 대상이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북도 그럴 것 같아요. 북도 노동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당이 그냥 내가 너희를 지도할게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처음부터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북에서 제일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민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인민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어떤 판단에 의거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이것을 체질화해야 된다. 그래서 북에서는 당을,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이미지로 이민들 속에 자리 잡고 인민들이 조선노동당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의 일치성, 그다음에 조선노동당이 힘의 원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기업에 당 비서가 있다고 했고
그럼 여기서 당 비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서, 그 사장님 비서, 예, 원래 김 비서 할 땐 그 비서라는 말은 그런 뜻,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심부름꾼이 되지 말고 이제 시중꾼이 되어라. 그럼 시중꾼이 이제 뭐가 시중꾼이냐 그랬더니 심부름꾼은 너 가서 사와 뭐 이러면 이제 슈퍼가 사오는 사람이 심부름꾼인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시중꾼은 밤새 문 앞에 서서 우리 주인님께서 이렇게 막 아랫목이 뜨뜻하신지 이품이 너무 세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살피고 우리 주인님이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가실까 생각하면 그 옷도 준비해 놓고 이런 사람이 시중꾼이라고 제가 이제 북에 갔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은 이제 그때는 시중꾼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당 같은 역할, 그러니까 비서가 단순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서라고. 자, 그럼 정확하게 그러면 기업에서 당 비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 비서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배인은 눈앞에 생산 실적만 이제 이렇게 자기 임무니까 경영이 책임진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잘 귀에 안 들어올 때가 되게 많아요. 경영 책임자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그러면 기가 죽어서 말 못해요. 못하죠. 말 못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누구한테 말 못하지 못하는 속사정 이런 것들을 지배인들이 보살펴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당 비서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출근이 되게 요새 안 좋다, 불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사람은 집에 가볼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당 비서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니까 노모가 아파서 뭐 병들었는데 치료해 줄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집단적으로 치료와 대책을 세워줘서 이 사람이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당 비서의 권위는 북에서 되게 높은 거죠. 책임서 동지! 책임서 동지! 그게 사실입니까? 뭘 말이오? 윤 부부자의 택시회사의 사과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건 말입니다. 사과 대표단? 예, 잘못을 빌려가는 대표단이 한 거지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남의 나라에 빌려 간단 말이오? 굴복하지 않은 죄지요. 그리고 화학설비는 저희가 세상에서 왕초라고 우쭐대는 서방의 그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은 죄지요. 전 당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그런 노절한 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들이 자기의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대표단을 보낸다는 게 사실이군요. 예, 부장동마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과도 합의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실제 사람을 다룬 영화예요. 누구요? 내각 총리를 했던 박봉주 총리 젊었을 때 얘기를 다룬 거예요. 이 사람 되게 남쪽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남흥 청년화학연합 기업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료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 되게 그 유명한 회사인데 에틸렌을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북에서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공장이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지배인이 이제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 기업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지금 우리 만들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저런 사람들 왜 들어왔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북의 노동자들이 싹싹하지 않죠. 싹싹하지 않으니까 외국 기업인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노동자들이 기껏 만들어 놓은 것도 막 이렇게 폄훼하고 막 이런 이렇게 무례를 범하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외국인들은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과하러 간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과하러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사과하러 가라. 지배인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걸 당 비서한테 호소를 하러 가는 거죠. 네. 기사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사장은 기술적인 문제를 책임지는데 북에서 이제 그 당 마크를 보면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기술자들, 전문가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이 기사장도 이 전문 지식인들이라는 게 그 노동자들을 깔보게 돼 있거든요. 알면 좀 알로 보이는 건 있죠. 뭐. 알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그 기업소마다 이 기사장들과 노동자의 갈등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이런 갈등은 또 누가 해결? 이것도
이게 또 그냥 당비서가 아니라 당비서가 해결사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서로 수순을 밟아서 사람들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서 돌바른 결정을 내리게 만들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비서의 권위가 높아야 되는 거다, 그죠? 예. 존경받고 권위가 높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더 쉬운데 우리는 돈으로 그냥 돈 많이 주면 일 더 하고 안 되면 돈 적게 주면 되고 하니까 우리가 훨씬 편한. 근데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죠. 사람의 마음은 절대 돈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은 높일 수 있죠. 생산력도 마음이 모아지면 더 높은 생산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비서가 뭐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당 정책이라는 게 있고 계획한 게 있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경우는 진짜 없는 건가요? 그것은 조선노동당대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번 8차 당대회 결정되는 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5개월 전에 당대회 의제가 결정이 돼요. 그랬죠. 2020년 8월 달에 한다고 예고는 했죠. 근데 그게 왜 어쨌다는 거예요? 8월 달에 발표하고 당대회는 1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5개월 동안이나 이 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7차 당대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또 갈 거냐. 윗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든 단위에서의 평가들을 올려요. 5년 전에 세운 계획을 우리는 얼만큼 달성했고 또 얼만큼 미달했고 얼만큼 더 많이 생산했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의견들을 쫙 받아요. 결정을 그래서 올리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해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안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지도 다시 딱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이 모아진 상향식의 의견들이 다시 하향식으로 전부 이게 교육되고 설득되고 사람들이 자기가 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죠. 예. 네, 지금까지 회사 경영, 북의 회사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만들고 조선노동당이 노동자들의 뜻을 대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뤄나간다는, 그렇게 경영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방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후방사업이라는 말 자체도 벌써 생경하긴 한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해두셔야겠습니다. 북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는 통일서대 북새통,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